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정보 추천드리는 종목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967.21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693.29포인트에서 거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 보합권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계속적으로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1960에서 7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장도 큰 변동 없는 지수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의 흐름을 보이며 건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 보입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외 요소도 현재 안정적 상황이고 특히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이번 주 15일 금요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현재 대외적 요소도 조금은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 유가도 에너지 수요 기대와 산유국의 생산량 동결 합의 예상에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의 우호적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도래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1950에서 2000포인트의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700포인트를 터치를 했지만 그 700포인트 선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는 밀려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유가 급등과 테슬라의 모델 3 인기 소식에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지난주까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AS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로 현재 41% 수익, 주성엔지니어링 18.4%, 동훈아나텍 35%, MK트렌드 17%, 알스포트 4.2%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ENF테크놀로지 17.5%, CKH 0.4%, 하나손해보험 5.1%, 칩스앤미디어 마이너스 3.4%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삼진 L&D 1.8%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드렸던 PNT는 현재 매수가 미도달로 인해서 편입에 실패했는데 향후 흐름을 좀 전망해 보면서 매수가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비아트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 공급에 대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약 58억 원 정도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급 대상자는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서 지난 1월 공급을 한 이후 두 번째 공급 계약 공시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향후에 3분의 1 정도의 공급 계약, 비교적 비슷한 금액 정도 수준에서 계약 공시가 같은 곳에 나오지 않을까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비 공급에 대한 계약 공시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아트로는 현재 OLED 섹터 중에서 가장 대장주격이라 보이고 향후 성장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매수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 현재 8,580원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해서 현재 상승 흐름을 다시 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그 반도체 시장 쪽에서 조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 OLED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에 이어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난주 대만의 모 디스플레이 업체, 반도체 업체에서 현재 일본의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가격 경쟁을 위한 치킨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 보입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많이 입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현재 상승 방향으로도 좀 틀었고, 그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만원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원아나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나텍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아나텍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동원아나텍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든 또는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금액이나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 또는 매도하시는,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제가 1차 목표가 12,500원을 돌파한 이후에 고점을 형성했던 15,200원, 2차 목표가를 제시드린 15,000원 선에서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주가가 돌아섰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였던 15,000원까지는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16년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2차로 제시해드린 목표가 15,000원까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MK트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MK트렌드는 현재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19,000원 내외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횡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2만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매물 수량으로 보아서 거래 금액 대비 거래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는 충분히 소화가 된 후면, 소화가 된 이후에는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2만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해서 목표가를 쉽게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으로는 역시 MK트렌드 과거 MBA라는 브랜드가 어떤 테마 형성에 주가가 올랐던 것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가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목표 주가 쉽게 터치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또한 대표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그것을 반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하향 지지받는 선에서 재차 반등을 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주가에서도 미리 반영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가 기관인데 기관이 어떤 특정 매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권, 금융투자, 보험권,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모멘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안정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제가 제시드린 1차 목표가 22,000원 정도까지 역시 실적이 발표되는 전후로 해서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 칩스 앤 미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 좀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가 제가 제시드렸던 매수가 7,000원보다 현재는 조금 아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7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추가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7,000원에서 6,700원 정도를 추가 매수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6,700원 정도를 매수의 저점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6,700원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6,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00원에서 6,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좀 하기보단 관망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까지는 상승 구간에 있었지만 이번 주장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클 수가 있고,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 실적 모멘텀 플러스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듀얼 카메라 등등 갖가지 요소들에서 관련 기술이 쓰일 수 있는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 주가는 쉽게 반등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삼진 L&D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삼진 L&D는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전체적 추세 흐름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제시드린 매수가 3,400원에서 약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 구간에 있고, 목표주가 제시드린 4,000원까지는 방향성으로 모아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뚜렷하게 올해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숫자가 명확하게 눈으로 찍히는 그 시점에 주가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추천드렸었던 P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오늘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제시드린 매수가 10,000원을 좀 도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정기간에 10,000원을 다시 도달하면 우리 포트에선 재매수해서 편입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 현재 PNT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지 그냥 관심 종목 정도에 놔두시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에 대한 AS 마치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솔로에타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2003년도 6월에 설립이 되어 전자파 차폐 소재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주요 제품으로는 전도성 테이프와 쿠션 등이며 주요 수요처로는 스마트 기기 제조업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다선네트워크스로 지분 보유를 약 27%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 유치금을 받으면서 동사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 추천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크게 먼저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물 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해서 전자파 차폐가 계속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우호적인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파 흡수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매출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사업을 위한 중장기 모멘텀 확보를 통해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솔로에타라는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점, 이 점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서
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루에타의 매출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전도성 테이프에 대한 매출 비중이 76%, 전도성 쿠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19%, 전자파 흡체 및 기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로 전체적으로는 전도성 테이프과 전도성 쿠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자파 흡수체 시장이 올해 조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매출이 좋은 사업 부문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자파 흡수체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매출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무선 연결에 대한 사물 수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가 되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보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전 세계 무선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약 501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3년도 대비 꾸준하게 사물 연결될 수 있는 사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3.9%의 연평균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자파 노이즈를 막고 흡수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솔루에타의 차폐 소재 생산 공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도금과 점착, 가공 이 3단계로 생산 공정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금 단계를 보면 원단인 니켈과 그리고 구리 이것이 화학성분 혼합물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전자파를 막아낼 수 있는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점착 단계에 들어와서 소재, 점착제를 도포한 뒤에 코팅, 건조, 합지, 숙성의 단계를 거치는 2단계, 점착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공 단계에 들어서 소재를 검사하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롤 형태로 완성된 제품을 커팅해내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모든 생산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고객사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동사의 장점 중에 하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에타의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면 국내 전자기기 S사가 약 매출의 60% 차지하고 있고 해외 주요 고객사라고 했을 때 미국의 A사가 약 27%, 그 다음에 국내 L사가 매출의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미국의 A사입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매출 비중이 A사 같은 경우 약 12%였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27%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배 가까운 매출 비중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미국 A사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가 스마트기기 충격이 좀 유약한 일체형 타입이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 기능 외에 충격 흡수 기능이 가능한 쿠션에 대한 매출 비중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쿠션은 또한 같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동사 영업이익률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솔루에타의 전파 흡수체 시장에 대한 성장을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기준 약 매출 비중이 5% 정도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2배 가까운 10%까지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전파 흡수체 같은 경우는 작년 15년도 말에 개발을 해내면서 올해 16년도에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사업 부문입니다.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 자본의 투자적 자본을 약 320억 원 정도 유치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현재 모든 웬만한 회사들이 전장화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에 신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솔루에타 역시 이번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서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무선 충전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솔루에타의 실적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780억 정도, 영업이익 128억, 당기순이익은 115억 정도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이익률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실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인수한 DMC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은 약 1930억에 영업이익 170억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는 한 단계 더 레벨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800원 라인을 제시드리도록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솔레타 현재 주가 7,8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7,600원은 현재 이 정도 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7,590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가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만원 정도 제가 일차적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차적으로 만원 정도는 무난하게 매물대도 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손절가 라인은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6,800원 라인 정도, 전 저점에 매물대가 모일려 있는 현재 이 정도 라인이 현재 손절가 라인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솔레타라는 종목이 오늘부터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또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좀 해 나갈지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져올 곳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